도정질문 사흘째 알펜시아와 미시령 터널이 도마 위에 올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춘천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문서 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수령해 해당 시군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역 내 남측 시설 철거 계획과 관련해 평화 번영의 흐름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됐던 도내 123곳 돼지 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질문 사흘째 알펜시아와 미시령 터널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의 경우 허점이 많고 미시령 터널은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정질문 사흘째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식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가 매각 작업을 추진한 한 업체를 검색한 결과 1조 원 알펜시아를 살 수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짜리 알펜시아 매각 작업을 사실상 특정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전문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기 어려우면 저렇게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라고, 선임을 하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같은데 그간 그 추진 방법에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미시령 터널과 관련한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터널 운영사와의 계약서에 따라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36년까지 추가 지출 예상 금액은 3,500억 원 정도입니다. 도민 세금으로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하는 겁니다. 불평등 계약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원도는 불평등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수가 없게 아주 치밀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잘 몰라서 굉장히 엉성하게 해놨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 강원도는 올해 초 교통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째 뾰족한 답이 없는 강원도의 초대형 사업 2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동안 도민의 혈세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MBC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로 춘천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사무실에서 문서 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수령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공무원 허위 출장 민원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는 모두 4곳. 춘천시와 양구군, 태백과 속초시입니다. 춘천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 1,400만 원을 환수했고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추가 환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해 9월 3일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 중에 사무실에서 문서를 처리한 내역이 민원 제기로 무더기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구군 문화관광과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수군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 현장 점검을 목적으로 출장을 냈는데 오전 10시와 1시, 2시에 걸쳐 57건의 문서를 온나라 시스템으로 처리했습니다. 양구군의 경우 9월 3일 하루 동안 178명이 허위 출장 의심을 받고 이 중 여비를 지급받은 70여 명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태백시도 각각 공무원 80명과 180명이 허위 출장 의심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출장 여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을 특정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9월 3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최근 3년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문제점을 밝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어디까지를 허위 출장으로 규정하느냐를 두고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일찍 복귀하거나 문서 처리를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린 경우까지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제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는데, 네. 요걸 해서 보면 잣대를 해서 보면 이게 한다고 하니까 실제 보면 이제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허위 출장 민원이 제기된 지 벌써 5달이 지났지만 각 지자체들은 허위 출장 기준 선정에서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당장 올해 대입부터 대학 신입생 정원보다 고3 수험생이 더 적은 상황이 시작됩니다. 4년 뒤면 격차는 12만 명까지 늘게 되는데 지방대학이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59만 4천 명에 달하는 고3 학생 수는 불과 5년 뒤 43만 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당장 2020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정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정원 역전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대로라면 4년 뒤에는 그 차이가 12만 4천 명까지 벌어집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은 입학생 수가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직격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 한중대가 작년에 폐교되는 등 6년간 12개 지방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등록금 동결과 역량평가로 인한 재정 지원 제한 등 대학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또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가졌던 거는 지방대학 공통적인 문제 같아요. 이렇듯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고등교육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노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지역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학과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할 것과 OECD 평균 수준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상권 악화는 물론 지방 공동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인 호봉 인상률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4일째를 맞은 원주시 공무직 노동자 파업. 서울과 인천, 경상, 전라, 제주도 등지 공무직 노조 대표들도 참여한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도 이어졌습니다. 노동자 탄압, 자행하는 원주시장 규탄한다! 노조와 원주시가 가장 갈등을 빚는 부분은 호봉 인상률. 노조 측은 파업 전 원주시와 잠정 합의했던 한 달 기본급 175만 원을 기준으로 1년마다 1%씩 호봉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일정 비율로 호봉을 더하기보다는 17,000원씩 일정액을 올리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이전까지 파업을 막기 위한 교섭이었지만 파업이 시작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기존 안을 폐기한 상태. 노조는 각종 수당을 포기한 만큼 원주시가 기존 안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걸쳐서 협상에 임했던 시측과 노총의 요구안을 토대로 교섭에 임하고 싶습니다. 원주 공무직 노조가 요구하는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선으로 춘천의 3,400만 원보다 200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직들이 맡았던 체육과 보건, 교통, 민원 분야 전반에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이게 우리 노인애들이요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른 좀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협상을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또 2020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무직 임금 매뉴얼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선 KTX를 동해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막바지 단계로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KTX 열차가 처음 투입돼 시범 운행이 실시된 가운데 운행 횟수와 서울 시종착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열차가 안인역으로 들어옵니다. 구정 차량 기지를 출발해 동해 연결선을 거쳐 영동선 안인역까지 시험 운행한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km 길이의 동해 연결선 철도를 건설했고 시설물 검증 시험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동해 연결선 부분에 KTX를 처음 투입해 시험 운행을 마쳤습니다. 11월부터는 실제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영업 상태를 가정하고 열차 운행 체계와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는 영업 시운전이 실시됩니다. 개통 목표는 12월 21일로 알려진 가운데 2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운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행 계획이 지금 그 코리에서 왔는지 좀 궁금해서. 아니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검토안도 저희가 뭐 얘기 나온 게 없어서. 영동 남부 지역 주민들은 운행 횟수와 서울역이나 청량역 등 시종착역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현재 뭐 2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적어도 3, 4회는 돼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나 쪽 동해안에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동해역까지 KTX 열차가 운행하면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 이상 소요 시간이 줄어 관광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역 내 남측 시설 철거 계획과 관련해서 평화와 번영의 흐름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도민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 뒤 11년 동안 한결같이 관광 재개를 기다려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운동본부와 관광 중단 피해 주민, 관련 기업 등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됐던 도내 123곳 돼지 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일정 기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예찰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단 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차량과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LL개발의 전 대표였던 민모 씨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민 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최 지사가 특정 사업권의 보장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지사 측은 고소 사실을 알지 못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청사 부대 시설 건립과 촬영 스튜디오 건립 사업이 춘천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춘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촬영 스튜디오와 부대 시설 건립 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만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대 시설 건립의 경우 예산 낭비 우려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촬영 스튜디오는 강원도의 재검토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시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27억 5천만 원을 들여 취소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돗물 탁수와 수질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춘천 신부급과 서면 일대에서는 2차례에 걸쳐 수돗물 탁수 현상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외국인 여성 근로자 B씨를 2차례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 C씨를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도 송전탑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전국 1,040개 초고압 송전탑 중 강원도에 334개가 설치돼 있어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데 정부가 강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400여 개의 송전탑을 추가로 세운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에 계획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일보 창간 74주년 기념식이 오늘 강원일보 대강당에서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창간 기념식에서 박진호 대표이사는 강원일보가 뉴스포털 네이버에 입점해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구 지역의 LP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삼리와 상칠리, 정림리 등에서 공사를 마쳤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사를 끝내 연료 공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30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양구읍 일대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30톤 저장 탱크 3기와 스팀 기화기 2기, LP가스 배관 30여 킬로미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춘천시가 도심 유휴지에 나만의 도시숲 만들기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도시숲 만들기는 26일 춘천 IC 인근을 시작으로 29일 성수여고 뒤편, 30일 옛 춘천우체국 앞 등에서 진행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